A chocolatier is a person who uses chocolate to create delicious desserts, but also beautifully and skillfully crafted pieces of art. Kim Sung-mi is Korea's first chocolatier, and she has pioneered a new career known as a chocolatier, an occupation that was unfamiliar in Korea in the past. She holds chocolate art exhibitions and has established an educational facility known as Pas de Deux. She is working diligently to foster young chocolatiers and actively works for the betterment of the chocolate industry in Korea. She is also focusing on creating chocolates which have an authentic Korean taste to them. Let's learn more about her activities and dreams on Heart to Heart. 안녕하세요, 김성미 대표님. 오늘은 이제 쇼콜라티에와 초콜릿에 대해 달콤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쇼콜라티에 코리아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쇼콜라티 코리아를 이제 설립한 건 꽤 됐는데요. 저희가 흔히 말하는 수제 초콜릿을 제조하고 판매하고 또 그런 수제 초콜릿을 가르치고 그런 이제 강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쇼콜라티에라는 직업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정확히 뭔가요? 쇼콜라티에라는 그 단어 자체가 네. 프랑스어이기 때문에 좀 우리한테 좀 생소해요. 네. 그런데 쇼콜라티에 하면은 이제 초콜릿을 표현하는 모든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초콜릿을 만든 사람도 쇼콜라티에고 초콜릿을 만드는 회사나 네. 공방이나 교육기관이나 모두 다 쇼콜라티에라는 말을 쓸 수가 있거든요. 이게 대표님께서 직접 만드신 초콜릿을 가지고 오셨어요. 저희가 좀 보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일 가까이에 있는 것은 무엇이죠? 카카오 열매예요. 카카오 열매를 수확하면 이렇게 다양한 색깔이 나는데 그 중에 이제 빨간색이 좀 예뻐서 제가 갖고 왔고요. 네네. 또 이제 초콜릿 이게 그 우리가 말하는 카카오 그 씨앗 어떻게 보면 이 카카오 열매 안에 들어있는 카카오 콩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 카카오 콩이 가공을 하면서 이제 다크가 되고 밀크가 되고 화이트가 되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카카오 이제 원 재료고요. 아하. 그리고 이쪽으로는 자 그냥 힐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작품이죠. 네. 네. 이게 초콜릿으로 만들었다는 게 정말 상상이 안 될 정도인데 이 작품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이제 먹는 초콜릿을 이제 만드는 게 대부분의 쇼콜라티들의 네. 이제 업무인데요. 이제 쇼콜라티가 이런 예술 작품도 만들면서 자신의 어떤 영역을 좀 더 예술적으로 승화시키는 작업도 사실 저희가 해야 되는 작업이거든요. 다양한 기법을 이제 차용해서 초콜릿 작품도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이는 것도 아까 보석함이라고 네. 해주셨는데 이 안에 또 뭔가가 숨어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보석함 자체도 초콜릿으로 네. 만드신 거죠? 네. 이 안에도 초콜릿이 있습니다. 이 초콜릿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릴게요. 쇼콜라도 유행이 있어요. 올해 만약에 돼지띠라고 한다면 네. 돼지를 좀 초콜릿으로 형상화시키면 더 네네. 재밌죠. 그래서 똑같은 초콜릿이어도 돼지 모양이 나와서 귀엽고 또 황금돼지니까 조금 황금색도 입혀서 볼 수 네. 있고요. 아무래도 대중들한테 좀 친근하게 다가가려면 많은 요소들을 이제 더 집어넣게 되죠.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 이제 한국의 식재료가 네. 이제 들어갈 수가 있고 이 이제 제품 같은 경우는 안에 인삼을 제가 넣었어요. 인삼이요? 네네. 혹시 제가 살짝 먹어봐도 될까요? 네. 근데 인삼 향이 쫙 입속에서 퍼지는데요. 근데 인삼을 잘못 먹으면은 한국 분들은 익숙하지만 혹시라도 이거를 외국 분이 드신다면 네. 인삼이 이제 낯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캐러멜을 이제 인삼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인삼 맛이 마지막에 이제 그 코끝으로 이제 스쳐 지나가는 거지. 우리가 인삼 무슨 액기스를 먹듯이 그렇게 초콜릿에 이제 집어넣으면 깜짝 놀래요. 전 세계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한국의 식재료 배합이 이제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면 페어링이거든요. 네네네. 그런 작업들도 저희가 이제 많이 해야 되죠. 약간 캐러멜 맛도 네, 있고 네. 인삼 향도 나면서 맞습니다. 또 초콜릿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 네.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국 식재료, 농산물을 초콜릿과 함께 섞으실 생각을 하셨나요?
자국의 식재료를 잘 응용하는 친구들이 일본 친구들이에요.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유럽에서 보면은 일본 초콜릿들이 그 일본 식재료를 배합해서 만든 그 초콜릿들이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팔리고 네. 그걸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걸 봤을 때 아니 우리도 사실 일본 못지않게 굉장히 동양적인 허브라든가 한국 이제 입맛에 맞는 그런 식재료가 많은데 이걸 초콜릿과 배합을 해보면 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좋아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요즘은 뭐 감귤 초콜릿도 나오고 맞아요. 네. 도라지 초콜릿, 네. 굉장히 뭐 매실 초콜릿 많이 나오는데 좀 더 세련되게 가미를 해야 되는 사실 음. 숙제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맛있지만 전 세계인들이 먹을 때 어떤 표준적인 입맛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은 우리가 앞으로 연구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Almost everyone loves chocolate for its sweet and rich taste. We express our sincere feelings to others through chocolates and give them on anniversaries and special days. Kim Sung-mi had exceptional love for chocolate, and she naturally became interested in the occupation of a chocolatier. Tune in to Heart for the behind-the-scenes stories and to hear how she became Korea's first chocolatier. 초콜릿에 언제부터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전 대학 때 이제 사회학을 전공을 했고 사회학으로 제가 90년도에 일본으로 유학을 갔었거든요. 근데 그 90년도라는 그 이제 시기가 제가 88 올림픽 끝나고 네. 첫 해외 여행 자율화 세대예요. 그래서 그때는 유학이 참 생소했었죠. 그래서 저도 일본에 가서 일본 그 또래 친구들이 이렇게 양과자 문화나 커피나 초콜릿을 접하는 거 보고 굉장히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던 중에 그 일본 친구들하고 같이 유럽으로 이제 어학연수의 기회가 생겨서 제가 처음 간 나라가 이제 영국이었죠. 네. 그 많은 유럽 친구들이 모여서 초콜릿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어떤 우연한 기회가 있었는데 초콜릿이라는 그 단어 하나가 네. 어떤 한 시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테마가 나온다는 거, 주제가 나온다는 거, 그런 토론이 된다는 게 제가 너무 놀랬고 초콜릿이라는 게 하나의 문화구나. 우리가 정말 하루 종일 떠들어대는 그런 문화 속에 초콜릿도 들어있구나라는 걸 제가 처음 느꼈고요. 네. 그래서 그때 사실은 초콜릿에 대한 공부를 좀 하고 싶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게 무슨 책을 갖고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초콜릿을 이제 어떻게 보면 자국의 어떤 문화 상품을 파는 나라 위주로 뭐 네. 스위스나 벨기에나 프랑스나 그런 나라들을 여행하면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초콜릿 문화에 대한 어떤 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몸에 체험하는 그런 게 결국은 이 친구들이 성인이 돼서도 초콜릿을 가지고도 자유자재로 재밌는 얘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 네네. 그래서 그때 그 초콜릿에 관심을 가졌지 초콜릿이라는 직업에 대한 거는 그 후예요. 그러면은 초콜릿의 직업, 그러니까 네. 본격적으로 또 직업으로 이제 시작하신 건 네. 언제인가요? 사실 97년도에 저희가 IMF가 네. 터졌잖아요. IMF를 거치면서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내가 가진 게 없다면 누구한테 내 생을 지배당하는 거. 어느 날 내가 가지 않아야 될 곳을 가지 않을까? 내게 없다면? 그런 생각을 사실은 하고 있었던 차에 공부를 다시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나의 어떤 기술적인 공부를. 그래서 그때 사실 초콜릿을 내가 참 좋아했었고 그런 거를 만들어 보고 싶어 했는데 그런 직업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 그래서 한국에서 공부를 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공부를 했고 근데 어느 정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초콜릿에서 길이 막히는 거예요. 네. 초콜릿을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초콜릿을 배우려고 해도 선생님도 안 계시고 네. 그때 정식으로 초콜릿에 도전을 하게 된 거죠. 아하. 그래서 르꼴동 분류라는 이제 제과 학교, 요리 네. 제과 학교에 제가 이제 진학을 하려고 마음 먹었고 이제 런던에 다시 가게 됐는데 그때가 이제 34살이었어요, 나이는. 아하. 네, 그러니까 젊은 나이가 아니죠. 졸업하신 게 2000년도잖아요. 네네. 그러면 졸업하신 직후에 바로 한국으로 오신 건가요? 학교 졸업하고 이제 초콜릿 전문점 또는 이제 호텔이라든가 제가 연수 과정을 좀 거쳤어요. 네. 그래서 한 5, 6개월 연수 과정 거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쇼콜라떼라는 거 알리긴 해야겠는데 어떻게 방법도 없고 또 그 당시에는 뭐 인터넷이나 이런 게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백화점 안에 있는 그 와인샵에 제가 와인 초콜릿을 선물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담당자가 보더니 초콜릿을 먹는 초콜릿을만 생각을 했지 이렇게 뭐 와인 모양의 초콜릿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못했다. 초콜릿 작품 전시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라는 제가 제안을 받고 네. 귀국하자마자 이제 강남에 백화점에 제 이름을 걸고 초콜릿 작품 전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매스컴에서 뭐 그림 전시회나 네, 조각 네. 전시회 들어봤어도 무슨 초콜릿 작품이란 거는 이제 처음 들어본 거죠. 제가 처음에 유럽 가서 놀랬던 것처럼 저게 초콜릿이야? 저게 뭔데? 저런 거를 쇼콜라떼라고 한대. 아하. 이렇게 이제 회자가 된 거죠. 다는 아니지만 그 당시 작품들을 네. 사진으로 남겨놓으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를 해봤거든요. 저게 제가 이제 우리 구절판을 보면서 구절판 모양처럼 초콜릿을 만들어도 예쁘겠다. 하나하나 다 조각조각을 만들어서 퍼즐처럼 맞춘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테두리는 이제 예쁜 장미꽃으로 한국의 모티브를 따서 네. 한번 만들어봤어요. 먹기 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 또 다른 작품인데요. 이제 여신을 이제 상징하는 이제 그런 테마로 제가 만들어봤는데 네. 아름다운 꽃도 있고 네. 약간 이제 그 여신들이 그 아름답게 보여지는 그런 거를 굉장히 컬러풀하게 많이 했죠. 네. 또 화려하게 하다 보면 색소 작업이라든가 아. 어쨌든 초콜릿의 번연의 작업보다는 좀 아트 작업의 영역이 더 많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는 초콜릿을 다루는 것뿐만이 아니라 조각 같은 느낌도 좀 줘야 되고요. 네. 그래서 그때는 뭐 조각가가 되는 거죠. 네. 이 작품은 또 어떤 작품인가요? 이제 초콜릿 타워를 이제 만들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크리스마스 때 저기에 이제 불빛을 달아서 네. 그 타워가 빛나는 초콜릿 추리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제 불빛이 없을 때는 타워고 네. 이제 불빛을 넣으면 굉장히 예쁜 이제 초콜릿 추리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조각상 같은데. 저는 언뜻 보면 왜 클린트의 키스를 네, 이제 맞아요. 보는 것 같죠. 너무 좋아하는 화가라서 네. 저런 작품도 한번 따라서 해보는 거죠. 초콜릿. 요거는 어떻게 이렇게 언뜻 봐서는 초콜릿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 네, 분들이 맞습니다.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초콜릿이지? 음. 일반인들이 좀 초콜릿을 만들어 볼 수 있는 방법을 또 가르쳐 주신다고 네. 영상을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잠시 보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초콜릿은 이제 중탕으로 네. 녹이시는 게 제일 좋고요. 저렇게 견과류를 섞어서 네. 간단하게 부어도 사실은 초콜릿이 돼요. 이제 생크림에 저희 그 생강, 약간 생강 맛이 또 초콜릿하고 굉장히 어울리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캐러멜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저 이제 생강이 들어가 있는 그 생크림을 캐러멜을 만들죠. 그럼 우리가 말하는 밀크, 생강, 캐러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에 또 화이트라던가 지금 이제 밀크 초콜릿을 이제 넣을 수 있죠. 네. 그래서 하나하나 드실 수도 있고 저렇게 2단으로 겹쳐서 드실 수도 있고 아무래도 밑에는 다크 위에는 밀크 그럼 네. 마지막에 또 화이트가 색깔이 삼색이 또 있으면은 또 보기에도 좋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 사실은 모든 초콜릿 작업을 하신다고 보면 돼요. 네. 다만 이제 맛을 위해서 저기 약간 생강을 넣었지만 우리가 이제 인삼이나 뭐 대추나 뭐 다른 어떤 많은 커피 맛도 넣을 수 있고 우리가 뭐 먹고 싶은 모든 맛은 다 초콜릿에 해당이 돼요. 이렇게 초콜릿의 원료가 되는 카카오 함량에 따라서 그리고 이 민의 그 씨앗에 네네. 따라서 초콜릿의 맛이 많이 달라진다고 네네. 들었거든요. 어떤가요?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카카오 콩이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네. 이제 이런 카카오 콩 사이즈가 생각보다 커요. 네. 커피 콩 같은 경우 이제 좀 작지만 네네. 약간 아몬드 정도 사이즈잖아요. 네,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이 콩이 결국은 이제 품종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어떤 품종이 어떤 생산지에서 어떻게 발효와 이제 건조를 거치냐에 따라서 콩의 이제 풍미가 다르죠. 네. 그래서 사실 초콜릿이 중요한 게 아니라 초콜릿을 그 만든 그 원료, 이제 카카오 콩의 품종과 그런 발효 조건, 네네. 그런지 어떻게 보면 인위적인 거죠.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이제 그 어떻게 환경이죠. 네네. 그게 이제 더 중요한 이제 단계가 됐습니다. 카카오 빈 때문에 콩 때문에 또 아프리카하고 콜롬비아에도 네. 가셨다고 다녀오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카카오 콩이 우리나라에서 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유감스럽게도 남반구에서만 나는 또 특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제 아프리카에 가서 처음으로 카카오 농장을 이제 견학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콜롬비아 간 거는 카카오의 고향은 남미거든요. 그래서 또 콜롬비아까지 가게 됐죠. 그냥 카카오 농장 견학만이 아니라 이제 풍미 공부, 향미를 구별하는 또 카카오 콩도 구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스팅하고 네. 또 발효 건조까지 직접 이제 해보고 결국 그런 콩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와서 카카오 원액을 만들어보는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수업을 하러 간 거죠. 네네. 그래서 뭐 제가 해야 될 길이죠. 네. 또 개인 전시를 하시다가 돌연 빠드두 교육기관을 또 오픈하게 되셨어요. 지금 제가 이제 한국 쇼콜라테 협회를 이제 만들어서 이끌고 있는데 그 전신이 이제 빠두두라는 제 브랜드예요. 네. 초콜릿을 소비를 하려면 아까 같이 간단한 정보도 알아야 되고 네. 그런 정보를 많이 퍼뜨려야 되고 또 판매도 많이 돼야 되니까 기술적으로도 배워야 되는 사람들이 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빠두두 교육은 작은 공방에서 수업했던 친구들을 이제 협회 차원까지 이제 저희가 단계가 진화가 됐고 네. 또 지금은 이제 뭐 10대 친구들도 많이 배우고 있죠. 이 빠드두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발레 용어예요. 발레요. 네. 남녀 둘이 추는 어떤 이제 그 듀엣 춤이죠. 그리고 또 여자 둘이 출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거는 호흡이 안 맞으면 그 듀엣이 완성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판매할 때는 사는 사람과 나하고의 호흡. 이제 만드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내가 작품을 할 때는 초콜릿과 나하고의 대화라던가 네. 이런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제가 빠드두라는 걸 이제 제 공방, 제 브랜드 상호로 쓰기 시작했죠. 이 빠두두 제자들과 함께 또 연예인 수제 초콜릿을 만드셔서 네. 후원하셨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네네. 그것에 대한 얘기도 부탁드릴게요. 2012년도 일인데요. 네. 이제 골든 디스크 시상식이 오사카에서 열렸어요. 케이팝 스타들이 이제 외국에 가서 그렇게 우리 한류 홍보도 네. 하고 굉장히 이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 그 친구들에 대한 어떤 응원이고 저희가 이제 수제 초콜릿을 이렇게 연예인의 어떤 그 작품을 네. 같이 이제 가져갔을 때 호응도도 굉장히 좋을 수 있다라는 생각하에 이제 진행한 프로젝트였어요. 네. 그때 만드신 연예인 수제 초콜릿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함께 볼게요. 이 친구는 B1A4 작품이었던 것 아하.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제 앨범 자켓을 보고 네. 초콜릿으로 다 이제 그 작품들을 만들어 드렸죠. 또 연예인 분들하고 또 같이 사진을 찍으셨는데 이 사진들은 어떤 사진인가요? 저 친구는 이제 그 예전에 SES 멤버 유진이라는 네. 친구인데 자기가 만든 초콜릿을 남편한테 선물을 하고 싶다. 아하.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초콜릿을 배워갖고 이제 그날 이제 수강생이 됐었죠. 그리고 이분도 이제 저분은 정호 씨라는 분인데 저분은 이제 팬미팅에 자기가 직접 이제 초콜릿을 만들어서 선물하고 싶다 그래서 또 오셔서 자격증 수업을 제대로 하셨어요. 자, 이렇게 국내 1호 쇼콜라티에신데요. 초콜릿이 이만큼 진하기까지 아무래도 좀 대표님 개인적으로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지금 가장 생각이 나는 기억에 남는 힘들었던 순간순간들 중에 혹시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해 주실 만한 얘기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인식 부족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우리가 모든 초콜릿 문화를 전 세대가 다 이제 맛보고 자란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어른들은 초콜릿 문화를 이제 어떻게 보면 즐기지 못했던 문화고 또 이제 저희 정도 와서 이제 즐기려고 하는데 또 정보가 없으니까 다양성이 좀 없고요. 그래서 제가 시작했던 그 초창기부터 정보 전달이 가장 필요했던 건데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전파 속도가 느려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초콜릿에 대해서 좋은 정보, 또 올바른 정보 그리고 또 많이 이제 즐길 수 있는 그런 게 좀 빨리 더 왔으면 좋겠다. 그게 항상 저희 숙제예요. 네. 또 반면에 이제 국내 1호 쇼콜라티의 입장에서 지금까지 활동을 하시면서 정말 최고의 순간을 많이 꼽자면 어떤 순간인가요? 이제 결국은 저한테서 전수받은 친구들이 네. 가장 보람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직업을 계속 이제 뭐라 그럴까 유지하는 거죠. 근데 그런 친구들이 그냥 평범한 친구들도 있지만 네. 그 중에는 청각장애인 친구도 있었고요. 또 백혈병을 앓는 그 암
그 환자도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그거 할 때만은 정말 세상에 그 모든 걸 잊고 너무 즐거워하고 또 청각장애 친구들은 제 입술을 보고 수업을 받았거든요. 초콜릿이 누군가한테 가서 이런 꽃이 되는구나. 그리고 또 백혈병 앓은 친구는 지금도 자기하고 똑같은 병을 앓는 친구들을 위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이렇게 또 다른 언덕에서 그거를 또 삶의 즐거움으로 삼는 이런 선물이 또 될 수 있구나. 네. 그랬을 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대표님의 노력 덕분인지 한국 사회도 과거에 비해서는 좀 초콜릿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죠. 저희 이제 기성세대들이 저희 어르신들이죠. 네. 처음 초콜릿을 접할 때가 일제시대나 또 한국전쟁 등 어려운 시기에 사실 초콜릿이라는 걸 처음 접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어르신들은 너무 귀한 초콜릿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드시기보다는 막 그냥 누구 주기 맞아요. 위해서 집어넣고 네. 안 드시고 냉동실에 막 1년 이상 있고 굉장히 귀한 음식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독자적으로 초콜릿 문화가 한국화되기에는 저희 한국 음식이 사실 당이 좀 있어요. 네. 좀 단맛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식후에 단맛이 필요한 디저트가 따로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콜릿이 디저트 문화로 가기에는 조금 또 그 걸림돌이 있었고요. 네. 근데 지금 10대나 20대는 초콜릿이 너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생소한 물건이 아니에요. 네. 발렌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나 모든 이벤트마다 초콜릿 만들고 직접 선물하고 초콜릿 문화에 아예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0대, 20대 문화가 이제 사실은 우리의 문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20년 전에 초콜릿대라는 걸 뭐 전파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지금 현재가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 한국 초콜릿 시장은 굉장히 밝고요. 네. 또 이 친구들이 이제 우리의 초콜릿 문화를 만들어 갈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에 주력하고 계신 활동은 또 뭐가 있나요? 그 일본 친구들이 사실 초콜릿 문화가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고요. 한국에 와서 초콜릿을 같이 이제 만들어 보는 어떤 그 MOU 맺은 학교가 있는데 한국에 초콜릿 기술을 배우러 오진 않아요. 네. 기술적으로 워낙 뛰어난 친구들이니까. 그런데 그 친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한국의 식재료를 어떻게 자국의 초콜릿을 하는가에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네.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이런 초콜릿 문화를 굳이 뭐 멀리 유럽까지 갈 필요가 없고 가까운 중국 시장은 어떻게 보면 세계의 제일 큰 시장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뭐 우리의 식재료가 가장 또 이렇게 낯설지 않은 유럽보다 훨씬 낯설지 않죠. 또 중국에 지금 진출하고 있는 한국 기업도 한국인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배운 거를 중국 시장에 이제 어떻게 보면 펼칠 수 있는 우리의 기술과 이런 그 어떻게 보면 레시피죠. 이제 네. 식재료가 들어간 그런 걸 전파하고 또 나름대로 판매도 할 수 있고 그런 시장이 무궁무진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중국 시장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요. 네. 다만 시간이 필요하죠. 한국에 20년이 걸렸는데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또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걸릴까. 근데 저희 후학들은 그렇게 또 닦아 놓으면 얼마나 또 많이 진출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중국 시장 굉장히 희망적으로 보고 있고 올해 또 제가 상해를 이제 방문 계획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또 우리 한국의 파트너처럼 중국 안에 또 파트너를 이제 만들려고 생각 중이에요. 초콜릿을 또 맛있게 먹는 비법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초콜릿을 달콤하게 즐길 수 있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비법도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고, 또 좋은 초콜릿을 고르는 기준이 있다면 아까 말씀하신 뭐 카카오 버터가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까지 포함해서 또 다른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얘기해 주시겠어요? 사실은 이제 초콜릿을 좋아하는 사람과 안 좋아하는 사람이 나눠져 있어요. 사실은. 왜냐면 단맛을 싫어하는 분, 그 쓴맛을 싫어하는 우리가 기호품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고른다면 네. 이제 아무래도 관심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항상 초콜릿을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가장 맛있는 비법인 것 같고요. 네. 자기가 안 먹더라도 남에게 선물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소비라는 게 꼭 내 입으로만 들어가는 게 사실은 소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랑을 가지고 초콜릿을 보는 게 가장 맛있는 비법이고요. 또 만들어서 줄 때도 우리만 즐길 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 오히려 당뇨병을 앓고 있는 분들도 사실은 초콜릿 드셔야 돼요. 근데 그분들이 너무 보통 자기한테 피하게 맞는 게 되죠. 네. 없으니까 못 드시는데
100%부터 만들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그런 거를 또 이제 다양하게 접하시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다양하게 초콜릿 즐길 수 있지 않나. 그게 저는 최고의 맛있는 비결 같아요. 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특히나 한국의 맛이 담긴 대표님의 초콜릿을 한국뿐 아니라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네. 세계적으로 세계 여러 국가에서 맛볼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